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죠. 어제 감사원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중앙일보가 굉장히 크게 썼더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측근들이 각 무슨 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런 데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곳곳에 위원회 만들고 거기에 위원장, 위원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용돈식으로 막 나눠주고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근을 하더라도 나와가지고 그 일정한 정도의 활동비, 그러니까 무슨 실제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실비 제공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월급조로 매달 얼마씩 문서는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금지시켜 놓기 위해서 사실은 법령상에 보면 그 비상임 위원장들한테는 일정한 정도의 활동비 지급 근거는 다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명예대사 무슨 이런 것들 있죠. 대통령 직속 특보 이런 사람들도 보면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건 없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뭘 활동했을 때 그걸 이제 법령상으로 보면 국가사무 보조비 이런 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국가 업무 조력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보면 활동비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월급조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최근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이 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를 내놨는데 송재호 위원장, 이 사람은요 문재인 캠프에서 국민성장위원회라는 거를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 사람이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 400만 원 정도씩 해서 총 5,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임한테 월급처럼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서 월 400만 원씩 이 사람한테 용돈 쪽으로 준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원칙에서 벗어나 있느냐, 정상이 아니냐 하면 올해 이 사람을 이어받아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발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균발위원장을 맡은 김사열 경북대 교수, 이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령에 맞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비 같은 걸 주는 것이고 송재호 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만 법령을 어긋나게 용돈 쪽으로 매달 400만 원씩 주는 월급조로 이게 위법하다. 이걸 이제 최재형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일자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 그거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해놓고 일자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앞으로 직접 관여하겠다 얘기했는데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게 자기네들 무능 또는 정책 잘못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일자리 상황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을 임명해놨었는데 여기에 지금 광주시장이죠. 이용섭 씨도 마찬가지로 비상입니다. 근데 2017년 6월,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6월이면 바로 다음 달부터입니다. 해서 2018년 2월 달까지 매월 628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월급 비슷하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5,513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도 위법한 지급이다. 이런 얘기고 바로 이어받아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사람이 이목희 전 의원입니다. 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기획위원장을 지냈고요. 먼저 이용섭 부위원장은 비상경제단장 이런 걸 문재인 캠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캠프 사람이고 최측근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위원회 또는 무슨 위원회 이런 거 위원장 부위원장 줘가면서 월급조로 매달 몇백만 원씩 준 겁니다. 그냥 위법하게 이걸 최재형 감사원이 적발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목희 전 의원한테는 올해 2월 달까지 돼서 월 641만 원씩을 줬고요. 그래서 총 1억 4,099만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올해 2월 달에 이목희 전 부위원장을 이어받아서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용기 아주대 교수한테는 이런 식의 용돈 쪽 사례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용섭, 이목희, 그 다음에 송재호 이런 사람들을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그래서 법령이 아니고 이 사람이 측근이면 돈 주고 자기 측근이 아니면 돈 안 주고 이런 식이 돼버렸다. 이 얼마나 주먹구구식 운영입니까? 뿐만 아니라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뭐 이런 거죠. 경사노위의 위원장은 문성현 전 민노당 대표입니다. 2017년 8월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그 용돈조로 주었다 하는 것을 이제 적발해냈고,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청와대가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법 규정에 없는 사후계약의 방식으로 해서 용역업체에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이것도 법규 위반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감사원이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 감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15년 만에 부활됐다고 합니다. 2005년에 없어졌다가 15년 만에 그 최재형 감사원에서 부활이 됐다고 하는데, 기관 운영 감사라는 것은요,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뭐 그걸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건데, 원래 감사원의 그 전신이 심계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또는 정부 돈이 얼마 들어갔으면 이 돈이 중간에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목적 사업에 쓰였는지를 감사하는 게 주로 감사원의 역할이고, 원래 출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감사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바로 이회창 감사원입니다. 그때가 제가 봤더니 벌써 93년이더군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발탁해서 감사원장이 된 사람이 이회창 전 대법관입니다. 이 사람이 93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감사원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김영삼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 감사원장을 그만뒀었죠. 이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당시에는 정책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회계감사 위주였는데 법령상 보면 정책감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데 왜 정책감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회창 감사원이 정책감사를 밀어붙여서 뭐 율곡사업이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율곡사업이 자 국가가 지향하는 정말 그 어떤 전력 증강 사업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정책적인 면까지, 그 안에 들어간 돈 문제뿐만 아니고 정책적인 면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해서 정책감사를 도입해서 그 문제가 사실은 YS 정부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됐었죠. 그래도 정책감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군 전력 증강 사업의 회계 문제를 들여다보는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그걸 이회창 감사원장이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그게 감사원 역사상 상당히 감사원이 막강한 지휘에 또는 권력기관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는 때가 바로 이회창 감사원 시절인데, 자 27년 만에 최재형 감사원이 드디어 기관 운영 감사는 물론 2005년에 그만 접었다가 지금 다시 부활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청와대 직속위원회에 대해서도 감시의 칼날을 들이댔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리고 감사원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 주변 또는 청와대 직속위원회에 대한 감사는요, 아예 할 생각을 안 한 감사원장이 전부입니다. 할 생각을 안 하고요, 원장이 의지를 안 보이니까 실제 감사관들도 그걸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지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칙대로 그런 감사를 부활시켜서, 자 어제 청와대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그 위원장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이렇게 법령과 위반된 그 일들을 했다 하는 부분을 적발해냈다. 이런 점들이 정말 감사원 역사상 정말 빛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요, 법령에 들여다보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맡고 있는 검찰청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검찰총장이 권력의 외압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임기를 2년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법무부도 검찰총장만을 그냥 대체적인 범위 내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걸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찌 보면 사실상 권력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 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그 감사원장 후보를 임명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훨씬 더 독립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임기도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임기보다 오히려 더 길게 만들어 놨던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역대 감사원장들이 그 독립성을 충실히 지탱하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번 최재형 감사원장 때 와서는 27년 전에 이회창 감사원장처럼 감사원의 독립성 이걸 확실하게 확고하게 지금 보장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여러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표적인 흔적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친문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재형 감사원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청와대 눈치 안 보고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다. 반증하는 하나의 사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 이 사건을 봐가면서 27년 전의 이회창 감사원이 떠오른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감사원뿐만 아니고 검찰 그리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공수처 이런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런 권력 감시기관들의 역할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의 충견 역할로 또는 야권과 가까운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최재형 감사원이 그 전범을 보여줬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7년 전에 이회창 감사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